예. 지금의 양상이 이전 정부와는 조금 다르다고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것이 어떤 정책이 실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지지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저때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윤리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를 통해서 이제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내리는 이제 그 결정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저는 일단 근원적으로 많이 좀 들어갔다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전국을 돌면서 지금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외전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옳은 선택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왜 자맹을 하지 왜 자꾸 또 전국을 돌아다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징계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입장에서 좀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을 가입하는 당에 도움이 되는 행동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지적으로 저는 보이고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맞을수록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MB 대통령과의 그런 각을 세우는 상황 속에서 더 성장을 했었고 과거로 넘어가면은 뭐 DJ 대통령이나 YS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기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 같은 유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기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집권 여당 내부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섞이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지금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형사적인 문제만 해결이 좀 된다고 한다면은 차기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하라는 그런 당내 요구가 더 많을 것이고 본인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물론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에 갔다가 강원도에 가서 뭐 이거는 뭐 친윤계 의원들을 보려는 건가? 친윤계 의원들 지역구에 가는 건가? 하다가 또 전라도 지역을 또 돈단 말이죠. 이곳은 또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지역적으로 도는 뭐 지역에 대한 의미는 딱히 없겠습니까? 뭐 저는 지역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행보를 스스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를 공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자유롭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지적한다기보다 정치인으로서 이게 좀 적절한 행보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정치인으로서 잊혀지는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으나 지금 판결이 일단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리위라고 하는 공식 기구에 의해서 징계가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 과정에서 본인도 가서 직접 소명까지 했던 그것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내려진 것이고요. 물론 다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정도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국민의힘의 권위 있는 기구가 내린 판단을 일정 정도 수용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수용하는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본인의 입맛에 안 맞으면 그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읽혀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어떤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이 국면이 다 만들어졌다면 저는 이것을 버티는 게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상납 의혹이 있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정황까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반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식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좋은 일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혹만 갖고 지금 징계했으니까 자숙하라는 얘기인데요. 민주당도 그 같은 채널에서 똑같은 의원들한테 그런 성 관련 문제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저는 징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에 대해서 사실상 뭐
불복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김성태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혐의 중하거든요. 근데 3개월이라는 당원권 정지를 내렸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아직 경찰 소환조차 한 번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심만 가지고 당원권 정지, 그것도 당 현직 대표를 6개월이나 당원권도 정지시키고 직무집행권까지 다 정지를 시키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떡볶이를 먹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비난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쭙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방금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했던 반박은 저한테 하셔야 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윤리위한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박안주 의원이 의혹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서 바로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걸 지적한 것이지 윤리 결정을 뭐 저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의힘이 하신 거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 제명 조치를 한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피해자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윤리위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지지율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은 여전히 좀 지지세가 강하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참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더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을 놓고 했을 때는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60대 이상에서도 상당히 지지도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당의 대표로서의 뭐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당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들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는 당을 누가 살릴 수 있고 누가 이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별개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면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하셔서 보수의 변화와 혁신 또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당에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당에서 좀 해주십사 해서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다른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뭐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이재명 의원의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조금은 뭐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의원을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회의에 저도 참석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참석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앞으로도 계속 힘을 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것이 전당대회의 어떤 큰 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주장이 맞기는 한 겁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의사를 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루트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뭔가 강압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